우주복 입고 동동 떠다니면서 그루밍 하는 법 배우고 했어. 응? 다 했어 임마. 그러면서 우주에 올려보낸 친구가 바로 고양이. 펠리세트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못 들어봤었어요. 라이카는 들어보셨나요? 라이카는 들어봤죠. 미지를 탐사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로 나갈 때 인간을 바로 보내면 무섭잖아. 실험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낸 게 우리 라이카 강아지 친구. 그러면 국적도 알고 계십니까? 강아지 국적? 러시아. 와우. 그러면 자, 미국에서 우주로 보낸 동물은 코뿔소? 큰 미국 사이즈가 크니 최근에 혹성 탈출 개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미국이 그 신화에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은 또 침팬지를 보내죠. 침팬지. 그 침팬지의 이름은 쉬죠? 미국에서는 지을 수 없어서 바로 이제 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왜 햄이었지? 침팬지를 우주로 쏘아 올렸죠. 이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던가 하면 밝혀지지 않은 펠리세트입니다. 그러면은 혹성 탈출이 고양이일 수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앉아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너무 싫은데? 갇혀 있고 밖에서 리랑이는 맞다따 비띠 씻고 있고 이렇게 채찍 때리고 막. 죽는다. 미국, 러시아가 워낙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보냈던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도 사실은 우주 산업에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주에 올려 보낸 친구가 바로 고양이 펠리세트였던 거죠. 펠리세트. 우주선에 탈 고양이 후보는 총 14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많다. 처음에 그러니까 한 마리만 훈련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후보를 여러 개 고른 거죠. 얌전한 성격의 고양이였다는데 일단 여기서 아리랑이들은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인지 14마리 모두 암컷 고양이만 데려고 왔다고 하는데 뭔가 그런 영향이 있나요? 암컷과 수컷에?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너무 명확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보통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날려보낼 때 1g 단위, 1kg 단위 자체도 되게 부담되는 무게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지죠. 암컷이 기본적으로 한 1kg씩은 더 덜 나가거든요. 아하. 근데 이 1kg을 더 우주에 쏘아 보낸다는 거는 뭐 천문학적인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기본 성향을 다 떠나서 체중 1kg은 엄청난 차이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이유였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서 좀 이제 애착을 붙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름을 주지 않았대요. 실미도에서 1번 올빼미 너는 인간이 아니다. 2번 올빼미 실미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나이를 알 수 있죠.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서 사실 이들도 이 실험을 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미안함 혹은 어쩔 수 없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펠리세트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실험 당시에 C341이라는 그냥 코드명으로 불렸고요. C는 캐시겠죠. 오! 도구였으면 D344였겠죠? 2달간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쳤고 도대체 정확히 어떤 훈련을 했을까? 우주복 입고 무중력 이렇게 동동 떠다니면서 그루밍 하는 법 배우고 다 했어. 응? 다 했어 임마.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훈련이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고양이 행동학자로 봤을 때는 변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된 장치에 뭔가 꽉 껴들어가게 안전벨트 같은 걸로 다 해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버티기, 움직이지 않은 자세에서 입만 먹을 수 까딱까딱 하면서 있는가. 먹게 한다거나 극효율화를 위한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친구들은 수술도 받습니다. 무슨 수술이요? 중요한 거는 우주에 갔다 왔을 때 이게 안전한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렇죠. 신체 변화가 생겼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그렇죠. 생존에 관한 거였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가기 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극을 뇌에다가 심어가지고 뭐 심장 박동수라던가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신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전극을 머리에 심는 수술까지도 하고 보낸 거야. 아 진짜. 그래서 1963년 10월 17일 최종 후보로 오른 고양이는 6마리였고 그 중에 최종으로 선택된 고양이가 적정한 체중 그리고 특히 온순하고 차분한 성향 때문에 뽑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우주 관련된 다큐나 우주인들을 보면은 피지컬만큼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 강인함. 강인함.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무엇을 다뤄낼 수 있는가, 사람들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봐요. 사회성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고립돼 있으니까. 고양이는 한 마리만 보내다 보니까 사회성까지 보지 않아도 그렇죠. 하지만 이 친구가 좀 심리적으로 너무 기복이 없어야 사실 실험적인 측면에서 좀 데이터가 좀 안정적일 테니까 그랬나 봐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고양이한테 거의 예전에 춘향 방자전처럼 아. 춘향이 칼 씌우는 것처럼 그렇죠.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목에 고정장치를 하고 뭔가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태.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실험을 위한 실험이었던 거죠. 진짜 그렇네요. 아. 마음대로 뭔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딱 고정해 놓은 상태로 뭔가 이런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비윤리적일 수 있다. 10월 18일 오전 8시 9분 알제리의 국제간 특수차량 시험센터에서 마침내 C341 펠리세트를 태운 우주선이 발사가 됩니다. 갑니다. 어쨌든 가긴 갑니다. 근데 이제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보낼 때부터 귀환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너무해 진짜로. 그냥 편도예요. 그냥 보내고 돌아오기 전에 독극물이 담긴 사료를 먹여서 그냥 죽게 만드는 나쁜 새끼들. 여러분, 이 인권과 동물권이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얼마나 같이 올라왔는가 좀 절감하게 돼요, 그죠? 그래도 진짜 고양이는 위대하다. 펠리세트는 임무했던 그 중궤도 비행까지 완전히 다 성공을 하고 귀환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저번 첫 화에서 한 것처럼 고양이는 정말 영물이 아닌가. 맞아요. 지나가던 노승이 우주선을 지나가면서 고양이는 살았구나. 일반 고양이로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많이 노출됐던 거잖아요. 극한의 상황에 노출됐던 훈련도 그렇고 사실은 갔다 온 것도 그렇고. 근데도 펠리세트는 괜찮았나요? 우주에 나가기 전에 뭐 뇌정극 그리고 심장의 심전도 상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리 쪽까지 정극을 다 심는 그런 수술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중력이라고 엄청난 압력이죠. 한 10G 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 우주 공간을 다 돌고 살아 돌아왔다. 살아 돌아왔다. 아, 나 우주 가본 고양이야. 어쨌든 성공했잖아, 실험에. 예, 이 친구가 갔다 왔고 프랑스 친구들 막 두손 파레 막 파리 바게트 이러면서 막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실험을 바로바로 또 가잖아요. 진행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연달아 준비된 다른 고양이를 이제 보내려고 두 번째 고양이를 쏘아 올렸어요. 결과는 사고로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를 다녀와 본 처음이자 마지막 고양이는 C341 펠리세트 한 마리가 유일한 유일무이 고양이가 되었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펠리세트 훈장을 받고 뭔가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 수명을 다 누리게 됐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강연 다니고 발도정만 찍어도 그걸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유튜브에 우주 갔다 온 썰 푼다. 감자 없이 우주에서 소변 보는 법 알려준다. 다 풀 수 있지. 이 사람이 제일 나빠. 왜요? 결국은 실험이었잖아요. 정극을 심어서 그냥 기록된 파동만 보는 거는 아쉬움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우주를 다녀온 이 고양이의 뇌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안락사 후에 나 진짜 소름 돋는다. 해부. 동물 친구들도 희생되고 사람도 희생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일이고 또 동시에 미안한 일이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카나 햄 사후에 그래도 좀 유명해지기로 했잖아. 그리고 심지어 라이카는 동상이 있잖아요. 그럼 펠리세트는 그럼 최소한 오케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건 알겠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럼 프랑스에는 동상이 세워졌냐 이거지. 다행히도 2017년에 펠리세트 동상도 건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프랑스 사람이 또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영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매튜 서지가이라는 사람이 펀딩이 성공이 돼서 펠리세트도 2017년에 동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프랑스 화폐 유로에 사실 저는 펠리세트가 등장해도 되지 않나. 저는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지폐는 조금 그렇고 만약 하면 동전? 약간 자기 코인? 수집하고 코인? 도지코인처럼? 화성 갈거니까. 펠리세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C341 뭐 이렇게 계속 부르면 뭔가 그 대상이 그냥 물건일 것 같고 그렇죠. 하나의 생명체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펠리세트의 이름이 지어진 거는 사실은 한 저널에서 이름을 또 기가 막히게 지어줍니다. 그때 애니메이션이 엄청 유행하고 있었어요. 고양이 펠릭스. 근데 이제 펠릭스는 수컷 고양이이기 때문에 암컷 고양이 형태의 이름으로 펠리세트라고 이 C341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불리게 된 거죠. 기자님이 센스가 있으셨네.
펠리세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치 14명의 후보자들이 있어요. 네, 그 뭐라 불릴지도 모르는 코드명을 불렸던. 나머지 고양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그럼 자유를 찾아서 아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안 갔으면 좋은데 입양을 가서 잘 지내면 너무 좋은데. 훈련비 주고, 우리도 말이야 공연 연습할 때 연습비를 준다고요. 어? 그렇죠. 이거 너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 것 같아. 왜 뭐라고? 나 몰라요. 뭐라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고양이들을 전부 다 안락사 시켜버렸어요. 왜? 프랑스 왜? 한 마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안락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전국 수술을 할 때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이 훈련을 마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중간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 수술 이후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치료받고 이제 입양을 갈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이 친구만 스쿠비두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살아남을 야, 수 이거 있게 근데 약간 이거 뭔가 영화 같다. 정보 폐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는 그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 종이와 고양이는 천지 차이인데 이 프랑스 친구들 좀 아쉽네요. 이런 행동은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좀 아쉽습니다. 우주 동물 실험의 희생으로 크나큰 이정표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 펠리세트의 이야기는 비극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사실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환경을 주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또 얘기가 됐는가 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대로 안락사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자, 펠리세트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고양이 알아보니까 너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시 내 고양이에서는 위묘전집을 한번 내볼까요? 위대한 고양이들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뭐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잊혀질 고양이는 없다. 다음에는 과연 어떤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까요? 6시 내 고양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을 때만 또 뵙겠습니다. 야옹.